나랑 상대방을 동일시 나랑 다를 바 없다고 느끼면 쟤는 저걸 왜 가진 거야? 난 못 가졌다고 이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다른 이야기 같아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질투입니다. 질투심을 원동력으로 라고 써있죠. 은근 자주 듣게 되는 고민이에요. 친한 친구가 나보다 잘 그린다, 나보다 SNS 팔로워가 많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저 작가님은 저 외주했네, 동인책이 10,000부나 팔렸다고? 하면서 SNS에 불특정 다수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감정들이 잠깐 질투심 딱 들고 끝나면 좋을 텐데 계속 들고, 이런 질투심이 드는 내가 싫어지기까지 해요. 아, 나 왜 이렇게 얘 질투하지? 얘 왜 이렇게 의식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질투심 들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질투심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둥. 저 고소 안 당하겠죠? 본 예시는 강의를 위한 허구니까 저 고소하시면 안 돼요. 예시입니다, 예시. 삼성 회장이자 미소녀 마스터 이재용님, 미소녀까지 잘 그린다고 이 재력에? 말도 안 돼. 다른 분도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아이브 아이돌이자 럭키비키이자 모해풍 미소녀 마스터 장원영 씨? 장원영 씨가 블루아카이브 팬아트도 너무 잘 그린대요. 두둥. 모나리자는 시작점이었다. 일본형 미소녀 절정 무림 고수.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 너무 웃으면 안 되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질투심을 잘 안 느낄 거예요. 질투 나나요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천재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나랑 다르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건데, 왜 그러느냐? 나랑 다르다 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불가능한 타인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질투해도 나보다 나이가 좀 있다거나 국적이 다르다거나 나보다 이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겐 질투가 잘 안 나요. 같은 그림을 그려도 다른 장르의 사람한테는 또 질투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질투가 나는 사람들은 나랑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죠. 우리랑 가깝고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랑 별 다를 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가졌을 수도 있는데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위에 사람들처럼 완전 다른 타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금세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였을 거고 태어난 격차도 환경도 너무 다르니까 우리 것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롤이나 오버워치 같이 똑같은 챔피언 같은 거 고르면 미러전이라고 하잖아요. 미러전 되면은 더 의식하게 돼버리고 그런 것도 있죠. 나랑 접점이 너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느껴서 질투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질투나요? 거짓말하지 마. 뭐가 공통점이야? 사람이라는 거? 눈, 코, 입 달린 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조건들 무엇들이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흔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이가 있네요. 나이. 가장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숫자기도 하죠. 나랑 쟤가 다를 게 뭔데? 나랑 똑같이 살았구만. 왜 쟤가 더 인기가 많아?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나랑 같은 학원이나 학교를 다녔다거나 사는 곳이 비슷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학교 친구에게 더욱 쉽게 질투심을 느끼는 이유예요. 그 다음은 친구. 나랑 같은 시간대를 함께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고 같이 있었고 분명 같이 놀았는데 왜 얘가 더 시험 성적이 더 좋은 거야? 열받아.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도 정보가 많이 쌓이면 질투를 하기도 해요. 정보가 좀 생기면 생길수록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나랑의 공통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나랑 별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타임라인에서 자주 봤던 작가님이라던가 나랑 비슷한 스타일로 그리는 친구라던가 같은 장르를 파는 작가님한테도 우리는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나 쟤나 똑같구만 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질투가 우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나랑 쟤랑 똑같은데 왜 쟤는 저걸 더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은 보통 이래요. 나랑 상대방을 동일시 나랑 다를 바 없다고 느끼면 쟤는 저걸 왜 가진 거야? 난 못 가졌다고 이 심리가 생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이 돼서 관찰해보면은 아주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 예시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귀여운 망령들 보이죠? 여기 열심히 하는 망령과 나태한 망령이를 데려가 왔어요. 이 둘은 같은 학교, 같은 미술학원에 다녀요. 나태 망령은 나태 망령답게 게으를 거예요. 학교에서도 쿨쿨 잘 거예요. 새벽까지 게임했거든요. 그리고 열심 망령은 미술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부도 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에 나태 망령과 열심 망령은 미술학원에 갔어요. 나태 망령은 학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간식 먹으면서 친구들과 레제댄스 틱톡을 찍습니다. 딴딴. 그런데 열심 망령은 어제 배운 거를 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키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집에 온 두 망령, 나태 망령은 바로 칼바람 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롤에서 풀어야 돼요. 열심 망령은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요.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그림과 함께 밤을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제 나태 망령과 열심 망령의 중간 평가 날이 왔어요. 이제 열심 망령은 되게 평가가 좋아요. A+ 받았나 봐요. 근데 나태 망령은 그림 평가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태 망령은 질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쟤랑 나랑 뭐가 다른 거지? 나랑 같은 학교 다니고 뭐 같이 학원 수업 들었는데 왜 쟤는 인기도 많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A+까지 많고 왜 다 가진 거야? 난 못 가졌는데 어째서 나도 똑같이 노력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가 왜 질투해? 열심 망령은 너가 놀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개인작도 하고 했는데 왜 쟤한테 질투해? 너 노력 안 했잖아. 열심 망령처럼 더 노력 안 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정보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학교와 학원이라는 조건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까 쟤는 나랑 비슷하게 노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얻어야 하는 실력과 인기인데 쟤가 왜 얻냐 이거죠. 나랑 쟤랑 같을 거야 하는 착각 때문에 이렇게 질투심이 생겼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이 질투 문제 해결책은 아주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나태 망령이 열심히 한 망령을 관찰하기만 해도 됩니다. 절망. 저의 라이브 강의를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버린 나태 망령 충격받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충격받았지만 열심 망령을 하루하루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쟤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나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열심 망령은 학교 오는 길에 하늘이랑 풍경도 관찰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구름 모양은 예쁘네. 내 그림에 넣어볼까? 찰칵찰칵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열심 망령은 학교에 일찍 와서 오늘 배우게 될 과목도 훑어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일찍 도착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열심 망령을 다 지켜보게 돼요. 놓쳤던 정보들을 나태 망령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질투만 했잖아. 나가 부끄러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태 망령은 용기 내서 열심 망령에게 물어도 보고 같이 크로키도 하고 스터디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 망령은 질투한 게 무색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좋아. 나도 친구 생겨서 좋아. 이러면서 같이 열심히 하자고 해요. 그렇게 나태 망령은 예전보다 잘 그리게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질투를 의식으로, 의식에서 분석으로 그리고 실천해서 이걸 원동력으로 삼아 버린 것이죠. 질투가 결국 원동력이 된 겁니다. 내가 질투하게 된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못한 내가 얘보다 뭘 안 했지 같은 부분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나태 망령이 노력도 재능이야 라고 하면 레전드 금쪽이 탄생인데 아니야, 망령분들은 안 그래. 망령분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강의 듣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정리 딱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투심이 들었다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왜 들었는지 알아야 해요. 어떤 부분이 부러운지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보통 그 사람을 전부 다 부러워하진 않거든요. 어떤 한 포인트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좋고요. SNS에서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리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나랑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알아야 돼요. 이거 두루뭉술하게 쟤랑 나랑 뭐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끝내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진짜 미세한 다른 포인트라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아무리 얘를 분석해도 모르겠어 한다면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 진짜 너가 이런 게 너무 부러운데 나도 너의 반이라도 담고 싶다, 너 이거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걔가 거절해, 안 알려줘,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은 다른 친구한테 그 부러운 대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토론해봐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다 보니 됐는데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몰래 분석해야지. 아, 쟤는 어떻게 했을까? 그 친구의 그림을 보면서 인체 숙련도나 빛이나 색깔 어떻게 잘 쓰는지 좀 분석하고, 아, 나도 이거 공부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알아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실천이죠. 부족한 정보를 얻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노력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주면 됩니다. 질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시기 질투, 남 깎아내리는 거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정말 안 좋죠. 하지만 실천한다면 질투를 한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실천만 하면은 질투심은 우리의 원동력일 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자면은 저번에 강의에서는 도파민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질투는 나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들어야 해서 드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부러워해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충분히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상대랑 자신을 분석하고 비교할수록 비참해지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할 거예요. 머리도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저를 믿고 실천해보세요. 내가 안 해봤던 거를 시도해보면 비약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질투하게 된 상대방과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걔가 한 노력을 나는 안 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채우면 진짜 성장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힌트를 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옛날엔 질투심이 많았어요. 저 질투쟁이, 욕심쟁이라서 질투 진짜 많았어요. 어느 날은 그 질투심이 든 작가님의 갤러리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몇백 장 있는 거야. 500장, 600장 막 있는 거야. 그리고 트위터 돌아보니까는 막 공부한 거 막 쌓아두는 그런 계정도 있는 거야. 저는 그 작가님의 빛나는 일부분,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몇 장의 빛나는 부분만 보고 엄청 질투한 거죠. 근데 그 작가님의 다른 면에서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고 공부도 매일매일 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질투심이 생기는 부러운 작가님이 생기면요, 그 작가님의 인터뷰도 막 찾아보고요, 여태까지 그려오신 그림도 쭉 한번 보고요, 트윗도 좀 보면서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훑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SNS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작가님과 자신을 비교를 해요. 존잘님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작가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다요. 타임라인 내리면은 다 잘 그려요. 짜증나요. 우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구리예요. 어떻게 본인을 여러 사람과 싸우게 하나요? 이러지 마세요. 비교하실 때는 최대한 수를 줄이시고요, 한 명 한 명 면밀하게 상세하게 분석해 보세요. 동시에 분석하면 더 어려워요. 여기서 펀치고 여기서 킥오고 여기서 훅 오는데 이거 언제 다 피해. 그리고 분석하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 맞는지,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전 질투보단 언제 저만큼 잘 그려지지 하는 느낌의 아득함을 느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또한 질투랑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 사람만큼은 그리고 싶다. 그럼 그분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그려오셨는지, 얼마나 그렸는지.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게 계속 그냥 질투만 해서 피곤한 거거든요. 이 질투심을 그림으로 승화한다거나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심정을 느꼈는지도 좀 정리가 되거든요.
질투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SNS 안 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자기 자신의 감정이잖아요. 받아들여 보는 시도도 괜찮아요. 아니야 나 지금 그게 안 돼. 힘들어라고 한다면은 SNS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제 나이 평균 언제 따라잡을지 아득했는데 원동력으로 쓰면서 벌써 평균 따라잡았어요. 오, 결국 우리 감정이 좀 에너지거든요. 저 화나도 그림 좀 잘 그려져요. 화가 나면은 아이씨 나 진짜 열심히 그리고서 이거 다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확 차분해지면서 그림이 좀 잘 그려질 때가 있어요. 나쁜 감정을 회피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직면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아, 올바른 방법 중요하죠. 근데 회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분석하거나 마주할 에너지가 없다면 전 회피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항상 각자의 템포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에너지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해서 잊지 맙시다. 질투는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질투하는 자신을 너무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에너지 바로 써버릴 거야. 바로 분석 들어간다 하시면 됩니다. 무한 동력 가자.